안녕하십니까. 오늘 UAM 상용화를 위한 인천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시민 대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경인방송 강원모 방송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2024년도 실증도시 선정, 2025년 상용화를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증도시 선정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UAM 상용화에 대한 정보 공유, 각계 전문가 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는 경인방송 항공뉴스센터가 주최하고 인천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인천관광공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후원하는 토론회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몇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를 주최하는 경인방송 권혁철 대표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도심 항공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사실은 참 기막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 보던 일들이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실제로 일어나는 걸로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과연 이제 이 도심 항공을 잘 표현하고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말이죠, 샥 날라다니고 사람이 날라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뭐 그것이 곧 실현 현실화되기가 내일 모레인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사는 인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요. 또 두 번째는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있는데 인천 시민들은 과연 이 국제공항의 혜택을 과연 얼마나 보고 있을까? 사실 우리는 뭐 공항이 가깝다라는 거 말고 또 공항이 뭐 인천에 있다라는 그 어떤 심리적인 자부심. 그런데 이제 이 도심 이 모빌리티 UAM이라는 걸 통해서 인천이 공항과 이 항공 산업에 관한 정말 미래에 아주 그 토대를 확실하게 만들어나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UAM 하는 것이 인천만 하겠어요? 부산, 창원, 대구 뭐 여기저기서 뭐니 다 이거 한번 달라붙어 보려고 난리법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인천이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바다와 육지를 잇는 이런 항구도시의 장점, 수도권이라는 거대 배후도시, 이런 것들을 장점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한 발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항공산업의 요람이 되는 그런 인천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에 뭐 뜬금없이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구나. 우리 정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계기가 오늘 행사를 통해서 저희 개행방송이 주최하고 여러분들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이행숙 인천정무부시장님, 또 박종혁 인천시의회 부의장님, 존경하는 우리 또 토론자, 또 최기영 인하대 부총장님을 유시한 여러 발제자분들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 방송에서 이거를 잘 녹화 녹음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기회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인방송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그 경인방송에서 항공뉴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취지를 권혁철 대표께서 잘 설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UAM 인천 전략을 이끌고 있는 인천시를 대표해서 이행숙 정무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도 저한테 맞춰주시고 제가 오면서 축사를 하러 그래서 그런 생각을 왔습니다. 진짜 정말로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만화를 보면 하늘을 날르는 그런 차가 있고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게 영화에서 있었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이런 시대가 코앞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권혁철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랑 연식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심교통체계에 대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돼서 이제 인천시에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반갑고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제 도로가 복잡해지고 또 하늘과 그다음 자동차와 융합되는 이런 어떤 체계가 이루어서 앞으로 신세계를 성장하는 미래를 앞서서 나가는 이런 방향을 제시할 때 봤을 때 인천은 정말 조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평에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미 자동차 부품단지도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섬이 있잖아요. 저는 섬과 섬을 잇는 미래로의 교통체계 일일 생활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융복합 이런 도심 교통체계가 정말 아젠다로 등장하고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더 미래를 살아갈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아울러 또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 그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아울러 이런 우리 그 도심 교통 체계가 개선이 된다면 환경 문제도 우리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 분야는 아니고 저기 그 인천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말 부시장님 오셨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에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계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어느 도시에 못지않게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인천에서 이런 분야를 발전시켜서 우리 인천은 발전이고 정말 민선 8기에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많은 의견 주시고 또 많은 토론 주시고 발제해 주셔서 아젠다와 그 주시면 저희 인천시에서 잘 녹여서 우리가 도심 교통 체계를 하는 도심 UAM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이 돼서 우리가 귀중한 결론을 갖고 인천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멋진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그 인천시 의회를 대표해서 박종혁 부의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산업을 그 이끌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그 시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의원들이 열심히 의제 활동을 해주셔야 이게 동력을 받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인천시의회 박중혁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찬 후에 이런 세미나 토론회라서 그런지 굉장히 자리가 좀 이렇게 엄숙하고 무거운 느낌 같아요. 박수도 막 이렇게 천천히 쳐주시고 사실 오늘 저는 이런 토론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덕적도 임대아파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해양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에 대한 그런 거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현장 확인을 지금 다 갔다가 부랴부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느꼈던 건데 이런 항공 교통 체계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부여받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 항상 우리 권혁철 대표님 생각하게 되면 야 정말 이렇게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요. 정말 이렇게 경의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의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떨어짐이 없도록 저희 인천시 의회에서도 우리 저를 포함한 40명 의원님들이 하나가 돼서 그런 앞서나가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우리 해양항공국과 발을 맞춰서 잘 이끌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11월 초부터는 우리 인천시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은 심의가 있는데
오늘 우리 해양항공국에 대한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많은 멋진 그런 문제를 오늘 문제집을 좀 만들어 한번 가보고 싶어서 우리 유승문 의원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왔습니다. 늘 우리 인천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기 인천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UAM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민 대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강호 인천시 항공과장님의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강호 과장님은 인천시의 UAM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항공과장 안강호입니다. 우리가 그 UAM 산업하면은 제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섣불리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에 갑자기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UAM 산업이 어느 지점에 있을까? 쉽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 민항기 시장, 우리 에어버스나 보잉사와 같은 그 민항기 시장, 그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 시장과 우리 자동차 시장, 그 가운데 어디쯤에 있을 거다. 가면 갈수록 자동차 시장에 육박하는 시장이 형성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업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미래 신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대륙별 또 국가별, 도시별 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UAM과 관련돼서 표준화된 어떤 규범이라고 할까요? 이런 국제화된 표준화된 그런 규범들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하사, FA 등에서 운용 개념서인 뭐 코놉스 정도를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놉스를 발표를 했죠. 지금 그 기체 분야에서는 민간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기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한 4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기업에서는 우리 이제 그 하나 시스템도 참여하고 있고 현대 자동차에서도 지금 기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관내에도 벤처 기업들이 한 3개 정도가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민간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기술력이 향상되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사실 UAM이 상용화되려고 하면은 정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 민간 기업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이제 같이 호흡이 맞지 않으면 같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상용화는 용언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 시장이 오히려 우리 정부, 공공부문보다 굉장히 앞질러 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LA라든가 유럽을 다녀오면서 각 도시들과 많은 이제 협의를 진행해 보니까 아직 갈 길은 멀다. 민간 시장을 쫓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개방성 있고 혁신적이고 수용성도 높고 그래가지고 사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이 UAM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민관 산하학연이 참여하는 UAM 팀 코리아를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운영 개념서인 코놉스와 또 기술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그 UAM 관련 법안 2개가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는 뭐 금년 내에 통과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있나? 우리 인천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하고 같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갈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우리 인천에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서의 그 UAM과 관련된 비전은 글로벌 실증 도시, 글로벌 선도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일 수 있는데 저희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자신감을 갖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그 UAM 그 실증 도시를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민항기 같은 경우 안전성, 그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가망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그 안정성이 10의 마이너스 9승의 안전성이 필요합니다. 10억 분의 9 정도. 굉장히 그 안정성이 요하는 게 우리 그 항공기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증을 하려면 실증 수만 번 실증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사람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가망 인증이 나고. 그래서 저희는 3D 기반의 디지털 트윈 그 UAM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체의 시뮬레이션과 또 운항 관제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우리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외국 기업들이 우리 인천에 와서 이 실증 비행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우리 인천에 많이 모여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실증 도시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챌린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멤버 금방 말씀드렸듯이 KUAM 그 코리아 팀 코리아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노선은 우리 인천일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 많이들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다 말씀 주셨는데 이 UAM은 필연적으로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그러니까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고 도심 내를 연결하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은 공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것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 요인이다. 또 하나 우리가 직접 그 도심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을 물류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도서지역의 노선을 만들어서 운행하는 것을 먼저 진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선도 도시를 지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선도 도시라고 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을 해주겠냐마는 그렇지만 저희는 글로벌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과 함께 글로벌 협업을 통해서 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인천이 주관해서 거스라는 글로벌 협의체를 지금 만들고 있고 금번 11월 달에 열리는 유엔 컴팩스에서 정식 출범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거스 체계는 글로벌 UAM 리저널 서밋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 제일 먼저 우리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합의하고 같이 참여해 주는 데가 LAC입니다. 미국의 LAC. 그다음에 뮌헨, 파리가 포함된 일드-프랑스 그쪽하고 이제 저희가 계속 그 관련 도시들이 저희 거스 체계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해서 그네 도시들과 함께 공동의 R&D를 하고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들을 서로 쉐어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표준화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스 체계가 이제 지금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보스 포럼 하면 다 압니다. 근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있는데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도 지난 3월 달에 AAM 분과가 설치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는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KUAM 컴팩스에서 가시적으로
할 사전 단계의 그 발표가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뭐 UAM이라고도 얘기하고 에어택시, 뭐 플라잉카, EV톨 많은 얘기 있는데 요즘에는 또 UAM 하는데 또 AAM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게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다보스 포럼에도 저희 분과에 8개 도시가 창립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인천이 창립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그 협의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표준을 만들어가고 함께 우리가 공공 부문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착실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입니다. 문우춘 첨단항공우주기술연구소장님 나와주십시오. 소장님께서는 인천 도심항공 모빌리티 발전 전망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아까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고 가까운 미래다. 이게 이제 국가 로드맵에 2025년에 상용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증을 내년부터 해서 수도권 안에는 24년에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이 어떤 기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진짜 멀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이 한 번쯤 그런 상상을 해봤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도로에서 꽉 막힌 도로에서 이 어떻게 빠져나갈 데는 없고 이제 이동은 해야 되고 그럴 때 아마 하늘을 한번 쳐다보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하늘을 이용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거고 사실 하늘은 비어 있습니다. 공중에 보시면 이제 비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헬기 운송 사업 같은 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됐는데요. 나라가 좀 크고 인구가 규모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 소위 말해서 규모가 되는 데에서는 사실 이미 헬기 운송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쉽진 않겠죠. 이제 규모의 문제도 있겠고, 비용 문제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기장을 만들 때 또 그 많은 인프라가 또 필요한 부분.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게 이제 UAM,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 그래서 전기로 인해 가지고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고 이동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된 거 가지고 쭉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목차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야 될 허들이 이게 보시기에는 이제 자동차와 같다고 상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항공에 더 가깝다. 오히려 항공 쪽이 맞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항공에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이제 인증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사실은 제 전공이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가 좀 모르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 전반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아울러서 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동영상 아주 많이 보셔서 또 틀어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메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 잘 보시면 이분이 버티포트라는 거 이동하기 전에 자기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공유 차량. 즉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버가 제시한 건데 이거 제시한 것도 2017년에 이제 나왔던 겁니다. 2017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런 거에 대한 빅픽처를 이제 우버가 딱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안 돌아가는데 내용 이제 보시면 앞에 부분만 조금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이동할 때 나중에 도착하는 버티포트에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그게 자기 차가 아니고요. 공유 차량으로 이제 이동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트에 이동해서는 아주 간단한 수속 절차를 밟고 기체를 타고 가는 건데
전체적인 거는 어떤 거냐면 꽉 막힌 도시에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시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도시화율이 높아져서 한 70%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이제 한계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동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이에 대한 해답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기체, 이제 모양은 보면은 뜰 때는 헬기입니다. 이동할 때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세스나기 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종이 형태로 하는 이동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쭉 헬기 같이 이제 멀티콥터 같이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거리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속도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벡터 투 트러스트라고 해갖고 이 편향성, 이 프로펠러가 방향을 틀어가면서 이동하는 개념이고요. 보시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 공유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엔딩이 뭐냐면 내가 가족들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이었고요. 향후에 그 도시화율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시간상 넘어가면 나눠준 유인물에 제가 잘 담아놨으니까 봐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교통 혼잡 비용이 보시다시피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전국의 비중의 한 5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통 혼잡 비용을 치르고 있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잘 피부로 못 느끼지만 그걸 집계로 하면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게 이제 저희한테 숙제일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고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숙제거리 같은데 다행히 이제까지는 그 뭔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제시하실 때 약간은 늦었지 않나 또는 이제 오히려 규제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어떤 경향성이 있었는데 다행히 UM 같은 경우는 먼저 선도적으로 관련된 산학연관 군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팀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오전에 주파수 여기 메가헬츠가 있는데 UM이 상용화할 때 무슨 주파수대가 필요하지라는 이제 국가과제에 대한 일부 과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항우연분이라든지 관련된 대기업들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런 표보다도 와닿으실 게 말씀드리는 게 여기 뭐 1조 4천억 달러라고 돼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어떤 증권가가 얘기하는 거 100% 믿으면 안 되죠. 50%만 믿어도 7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한 해 수출하는 금액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제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들이 이제 판단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대기업들이 UM 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시장성이 있다라고 해서 관련된 R&D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실증 연구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모적인 게 몇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UM 시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게 시장 규모가 커질 거냐. 이게 국내 시장에 대한 것도 이제 오른쪽에 놨는데 오른쪽 장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아마 기체 부분이 되게 많이 포커싱이 될 겁니다. 근데 전반적인 시장 규모로 봐서는 기체,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이제 공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거 관련된 포트 이런 거보다도 서비스 쪽이 훨씬 규모가 커질 겁니다. 즉 기체를 만들고 포트를 만드는 그런 시장 규모보다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운항사가 여객 운송을 한다든지 화물 운송을 한다든지 뭐 관련된 서비스가 훨씬 비중이 커집니다. 저기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될 것 같고요. 그게 훨씬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체 시장, 인프라 시장 이게 이제 2040년에 한 보면은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 1,000억 달러의 아마 서비스는 한 3-4배 정도 더 커진 그런 시장 규모가 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UM 팀 코리아라는 게 이제 2020년도부터 해서 21년도 올해도 하고 있고요. 각종 분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역
항로 설계 분과, 버티포트 분과, 스마트 도시, 뭐 법령 관련된 분과 이런 데가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대기업만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잘 아시는 뭐 공기관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융화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뭐 LH라든지 EX 도로공사라든지 관련된 공기업, TS 뭐 이런 데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풀어야 될 허들, 하지만 넘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제 저희는 항공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게 경험이 조금 많이 이제 좀 넘어야 될 경험을 쌓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기체를 제작을 해왔고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인증에 대한 부분이 아주 높은 벽은 아닙니다. 물론 기체 모양은 새로운 거는 맞습니다. 즉 수직으로 뜨고 그다음에 이제 수평 이동할 때 그 방식이 다르지만 이 또한 충분히 인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갈 거로 보고 있고요. FAA는 스페셜 컨디션이라는 인증 체제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아사에서도 SC VTOL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인증을에 대한 부분을 실제 이제 대표 기업 중 하나는 그런 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어떤 거를 평가할 건지 이에 대한 질문서 같은 것도 마련을 해가지고 평가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체 인증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기체 인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기체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실만한 기업 H사죠. 두 군데가 다 인증의 기체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인증도 인증인데 기체 타입은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헬리콥터하고 eVTOL, 일렉트로닉 버티컬 테이크업 랜딩하는 이 기체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이 기체는 헬리콥터가 메인 기어로 하나의 메인 로타로 이동하고 있으면 이 UAM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로타로 분산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입니다. 소음이 이제 사실 민감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데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혐오 시설에 들어갈 건데 헬기가 한 80데시벨 이상 된다면 이 기체는 65데시벨 이하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회사에서 동영상을 보여준 게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도 그런 동영상이 많이 나와서 다음 기회에 있으면 그런 동영상도 이렇게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체 타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구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 가지 타입인데 모양으로 보면은 헬기 같이 여러 가지 프로펠러가 달린 거. 수직으로 뜨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트 트러스라고 오른쪽인데 가운데는 날개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게 이 프로펠러는 고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뜰 때용하고 날아갈 때용이 아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아가는 세 가지 타입이 주로 이루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한 400개 이상의 실제 만드는 시제기도 있고요. 어떤 건 모델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에 살아남는 게 과연 몇 개가 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만들었지만 아마 인증에 대한 허들이 있을 거고요. 그걸 잘 넘는 그리고 안전에 대한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충족 조건,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상용화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봐집니다. 세계 시장에 대한 규모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25년부터 해서 나가는데 크게 이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게 처음에는 조종사가 없이 무인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종사가 타야 되고요. 그 문제는 인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증을 할 때 현재 사람이 타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을 풀 수 있는 거랑 사람이 안 타서 풀 수 있는 거랑은 이 인증 문제가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신 방식도 향후에는 아마 6G까지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감시하고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증 과정에 대한 건데 뭐 이렇게 좀 딱딱한 얘기니까 이 내용 장표 보시면 되지만 형식부터 해서 지속 가망 증명까지를 단계별로 받아야 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질문서 같은 것도 이제 마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족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그걸 충족을 할 때
비로소 이제 인증 과정을 다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FA하고 이하사하고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큰 방향에서 수직으로 이륙하고 착륙한다는 거는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아까 다음에는 이제 현대 정의선 회장님 같은 분 이런 거를 이제 소개했으면 참 좋겠는데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에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소음에 대한 걸 되게 자랑하고 있어요. 뜨고내리는 거는 벌써 작년에만 해도 1000회 정도 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게 소음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뒤에 있는 기체가 보일 건데 기체가 막 프로펠러를 돌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소음이 나온다 이렇게 수치로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제 뒷부분 잘 안 보이실 숫자가 나오네요. 54 정도 데시벨. 여러분이 아마 도심지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소음이 67 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게 공중에 올라가면 우리 이동하는 것도 모를 수도 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몇 메타 이상 올라가게 되면 모를 정도로 소음 정도가 낮게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봐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자랑스러워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날이 곧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프라 부분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한 장 안에 UM을 둘러싼 전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부분 해야 되고요. 인프라 깔아야 되고 할 거는 많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되게 강점이 있는 게 통신 부분 중에서 이제 5G, LTE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 노하우가 있는 거. 그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부분 물론 항공했을 때는 좀 더 넘어야 될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배터리 강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초반부터 정부와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지방 정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풀어가는 과정이 제가 봐서는 이런 전반적인 거 하는 거를 차근차근 해나가지 않을까. 지금 R&D 과제는 올해부터 해서 2025년까지 감시 체계를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것들이 UM에 대해서 이제 붙어서 같이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장표고요. 아울러서 버티포트가 만들어지면 어떤 원칙에서 해야 되지?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확장성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포트에 대한 개념을 하는데 우버라든지 스카이포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뜨고 내리는 장소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규모가 예를 들어서 운송하는 양에 따라서 다 클 수는 없겠죠. 적정한 사이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버티허브 몇 대 정도 이용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버티포트, 그 다음에 버티스탑 이렇게 좀 나눠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잘 보면 이게 헬기에서 쓰는 거랑 되게 유사합니다. 즉 여기 C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총 길이입니다. 어느 정도 길이가 최대 맥시멈이지 이거의 고려에 따라서 포트에 대한 사이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버와 관련된 또 스카이포트가 향후에 이제 UAM 포트에 대한 거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잘 보시면 이제 초기 시장에서는 실증하는 단계는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토지 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애물, 건물과 건물이 있으면 그것도 이동할 때 장애물이 되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서 이러한 건물의 적당한 높이 위에 포트가 져진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한 5층 정도 건물 위에 포트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승객이 내리고 뜨고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도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동시에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검색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하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요. 또 차징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아서 맺은 말은 빨리 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UM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정부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요. 또 공공기관이 연구기관이 같이 협업을 해서 풀어나가야지 이게 25년 도래했을 때 저희가
남이 만들어 놓은 체계에서 편승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부분은 먼저 개척하는 통신이라든지 또 기체 어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는 분야인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 있고요. 관련돼 가지고 아까 안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국제사회에서 이 발언을 할 때 이제 임팩트가 적겠죠. 관련된 도시를 협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기관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미 의회에 연구를 맡아서 하는 항공에서는 상당한 그 레벨이 있는 마이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랑 저희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LA의 UML이라고 있습니다. 얼번 무브먼트 랩이라고 그래서 LA에서 UM과 어떤 지상 모빌리티를 연구하는데 여기랑도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컴팩스 때 아마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5년 동안 할 내용인데 뭐 이걸 다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오늘 상용 주파수망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실 공중에서 오늘도 실험을 했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될까 공중에서는. 왜냐하면 UM이 뜨는 고도는 이렇게 드론보다는 좀 높습니다. 300에서 600m, 피트로 하면 1000에서 2000피트. 여기 상에서 상용 통신망이 어떻지라는 것도 오늘도 날려가지고 측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뭐 저희 융합원에서는 이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유망 기업 육성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팩스 이제 노란색 오른쪽에 있는 건데 올해 11월 달에 또 열립니다. 그래서 오셔서 다양한 부분에 이제 진행되는 저희 연구 성과도 있지만 관련된 기업들이 소개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실감이 나실 것 같고 또 관심을 더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는 아까 벌써 말씀을 드려서 짧게 말씀드리면 혼자는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국내 안에서는 관련된 기관이 협업을 충분히 해야 될 거고 거기에는 중앙정부의 롤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포트를 만들고 그 안에 대한 실증 지원 환경을 만든 거는 지방정부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다음에 이제 학계 이런 데랑 다 협업을 해 나가야 되고요. 아울러 그거를 국가를 넘어서서 국제사회하고도 협업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발제 마치고요. 이제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은 단상으로 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토론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그 최기영 부총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행을 맡게 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최기영 교수입니다. 앞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사실 출근하면 이제 그날 일정이 뭘 있나 보고 이제 복장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계속 일이 많이 몰리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일이 뭐 공식적인 일이 없는 날도 있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보니까 공식적인 일정이 제 칼린더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와서 조금 더 복장을 단정하게 나와서 해야 되는데 하고 와서 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제가 좀 복장이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급박한 일이 생기는데 오늘을 저는 어떻게 이제 다행히 이제 뒤늦게 이 행사가 있는 걸 이제 까먹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되고 참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살다 보면 사실 그런 급박한 일들이 늘 있거든요. 발생하는데 또 이제 저같이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었는데 또 많은 경우는 이제 놓치게 되는데 그 주요한 것들이 물리적으로 이동해야 될 때 그다음에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시간을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들어가는 것들이 교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큰 제약이고 그다음에 그 제약이 지금 도심 혼잡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심각해집니다. 아까 우리 문우춘 소장 발표에서 보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 혼잡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거의 한 뭐 3% 정도, 3%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이렇게 파리에 가서 UAM 관련한 컨퍼런스 가서 보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굉장히 높다고 이들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가 이야기한 것들이 한 1%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어려운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실감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뿐만 아니고 사실 유럽, 미국 뭐 모두가 이런 부담들을 안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당연히 개인의 시간이 아니고 지금 탄소 중립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 문제까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극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다들 생각하고 그중 한 가지로 생각한 것들이 지금 UAM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인데 또 한편 보면 제가 이제 항공우주 쪽을 합니다만 항공우주라고 한 것이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긴 한데 UAM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들 날아다니는 것이 지금 보면 아직까지 기술로는 한 몇십 분 정도, 한 20-30분 정도 비행하고 한 3-40km 정도 비행하는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은 의외로 이게 굉장히 국소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UAM 쪽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중앙정부는 이것을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은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뭘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이하게 전 세계에서 큰 도시 간의 또 어떤 공유와 협력, 또 아이디어 교류 이런 것들이 또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의 발표가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인천시가 현재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어떤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술적 요소들이 필요하고 우리 인천시 특히 이제 융합원 같은 데서 인천시가 융합원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우천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또 네 분의 토론자를 같이 모시고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보신 자료집에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도 보시겠습니다만 네 분의 앞서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네 분의 토론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저희가 청중들로부터 또 질문을 받고 또 토론자들끼리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저희가 편의상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식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장님께서 오늘 앞선 발제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장 최종식입니다. 그 UAM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저도 지금 그 실무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느낀 점과 그 다음에 그 UAM 상용화를 위해서 인천의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제가 생각한 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M 산업은 다른 타 산업과 달리 이종 간의 결합과 그리고 전혀 어떤 좀 배타적인 기업과의 어떤 뭐 가치 협업이 중요한 그런 산업이 특징이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면은 하나의 허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활용하면 우리가 경제 도약이라든지 하나의 그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게 이제 경제 발전에 큰 도약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뭐 반도체 산업에 이제 뛰어든 거, 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기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UAM 산업이 똑같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진입하고 선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정말 그 지금까지 이룬 그 경제 발전을 더
어떤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중앙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아까 안강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실정 도시라든지 글로벌 선도 도시, 그다음에 걸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다보스 포럼 이런 중요한 그 글로벌 협업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표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그 업무에 저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게 더불어 이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 개발, 특히 기체에 있어서 기술 개발 수준이 한 60 내지 70% 정도에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화 시스템 버터플라이와 또 현대차에서 지금 현재 슈퍼널에서 이제 기체가 이제 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제 못지않게 우리 국내에서도 이 기체 개발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기체 개발에 있어서는 또 이제 인정, 시험, 평가, 이제 가망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상용화되면 상용화 전제 조건은 제가 볼 때에는 상용화가 되려면 대량 생산 체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종사 파이로트가 없는 자율주행까지 가야지 이게 완전한 대중화가 일어나고 있고 시민들이 또 그걸 이제 택시비보다 약간 비싼 그런 가격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에도 계속 외국에서 만든 기체를 사용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대량 생산 체제가 되어서 외국에서 혹은 우리나라 자체 기술이 아닌 그런 기술로만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UAM이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정책을 수행할 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종 간의 그 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그 최대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체를 물론 그 미국이나 유럽처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근접할 수 있도록 격차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3사를 비롯해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T 소프트웨어, 뭐 AI라든지 이런 쪽에는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가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배터리가 이게 항속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려면 지금 수준 가지고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이제 물론 전고체가 개발이 되면은 물론 이제 목표 달성이 되겠지만 그게 이제 2027년도라고 보면 또 아직 뭐 좀 더 시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제 수소와 같이 이렇게 배터리를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한다면 이제 우리가 또 강점으로 또 기술 개발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UAM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UAM과 전기차, 자율주행, 나중에는 로봇까지 그 핵심 기술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UAM은 이제 그 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기술이 더 이제 추가해야 되고 또 뭐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배터리 또 모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AI 나중에 자율주행까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UAM이 더욱더 기술 개발에 대해서 발전이 되면 그게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그대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차가 다음에 로봇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서 기업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UAM 전에 일어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브라든지 또 드론을 좀 더 이제 물류 배송이나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그 UAM에 이르는 그런 기술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우리가 이제 많은 지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보다 공동 연구, 그 다음에 이전 간의 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그 협동화해서 좀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과 그 다음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그 좋은 점은 지금도 인천이 이제 많이 알려져서 지금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젊은 층들이 인천에 지금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 역동성이 있는 그런 인천으로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인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규제 개혁에 있어서 인천이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나서면 좀 혁신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UAM 산업 상용화의 선도 도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터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이 고급 자동차, 뭐 그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어적인 성격도 있고 하지만은 일반적인 대중적인 어떤 차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뭐 충분한 가격 경쟁력 또는 심지어 기술 수준까지도 어느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비행기는 또 조금 다르죠. 비행기 같은 경우 우리가 특히 이제 대형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선진국의 두 회사 이제 독과점 체제로 구축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 또는 이제 경제적, 정책적, 여기서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정 관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서 완전히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대동하는 UAM이 자동차가 될 것인지 비행기가 될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 비행기도 사실은 시작할 때는 우리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을 시작했을 때는 누구나 사실은 날리는 데는 자기가 기술만 갖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문제없이 날릴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입 장벽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UAM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냥 기다려서 시장이 성숙되는 것을 보고 그때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진입할 수 없는 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심지어는 우리에게 찬스가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센터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적 의지를 아까 시에서는 표방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창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께서 UAM 실증체육 도시 인천의 국제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토론에 초대를 받고서 UAM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준비도 하고 자료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토론 준비를 하면서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문우춘 소장님, 안강호 과장님 등 서두에 이제 서두에 발제나 여기 앞서 이제 토론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이제 상충된 부분이 있고 오히려 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다 보니까 준비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우선은 왜 여기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나오게 됐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인천시의 이제 UAM에 대한 앞으로 이제 산업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 인천시의회 입장에서 시의원으로서 또 같이 이제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조력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라는 취지로 이제 아마 초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면 우리 그 전공하는 학생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제가 우리 그 학생분들보다 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인천시는 이렇게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좀 돼 있고 또 언제든지 그 추진해 나갈 그 힘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는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를 사실 시나리오로 한 15분 정도 돼 있다고 했는데 앞서 다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시의회에서 같이 자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시나리오와 다르게 지금 제가 해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인천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 도시로서 해안 지역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며 그간의 많은 기여와 함께 앞으로 활용 가치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커져 나가는 추세입니다. 인천은 UAM 상용화를 위해 해안과 섬 지역의 UAM이 띄운 안정성과 검증에 나설 수 있고 2,500만 수도권의 잠재 수요를 보유한 지역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인천시는 GRS 구축으로 복합적인 전방위적 협력관계 조성을 통해 도시 간, 공항, 대학, 업계, 연구, 연계를 통해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조성을 하고 UAM 실증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실증 사업인 그랜드 챌린지 사업 2단계 참여를 통해서 영종 인천공항을 기점으로 아라뱃길, 계양 신도시까지 노선을 제한하며 한국형 UAM 개발 및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IS 플랫폼 기반으로 3차원 디지털 가상 도시를 구축해 UAM 실증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탄탄한 선제적 선도 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체결한 도심항공교통 실증 특화도시 구축 협약에 따라 인천공항을 연계하는 공항형 UAM 체계 구축을 통해 특화도시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UAM 상용화는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고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대한 근거가 더 필요한 상태이지만 2020년 10월 인천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지자체 최초로 항공산업 지원 및 도심항공교통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천시 지리적 경쟁력 활용을 담은 조례를 일찌감치 제정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대한 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안들을 시행되면 인천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맞춰 실증도시를 향해 더욱더 견고히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의회는 UAM 상용화를 위한 인천시 사업 구축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 및 특화도시 구축 추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충실하며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 재정 지원 및 제도 마련으로 인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에 함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천시와 함께 2023년에 예정된 1차 실증 사업과 2024년 실증도시 선정을 위한 2차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UAM 상용화 정책 현황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2025년 상용화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산학연,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촘촘한 준비와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장서는 누군가가 계속 추진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변화가 실현될 수 있다면 인천시가 그 처음의 선두자로서 당당히 앞장서기를 희망하며 오늘 토론을 통해 UAM 미래의 혁신 산업의 중심 동력으로 한 발 더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고요. 제가 부수적으로 우리 앞서의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서두에 그 부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그 경인방송의 권혁철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렸을 때 저도 그 SF 만화나 영화를 보면서 그 자동차가 하늘로 나는 것을 좀 봤는데 좀 다른 시각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교통체증이 심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공교통을 지금 생각하고 또 인천이 전략을 잡아나가고 발전해 나가겠다는 이런 취지의 토론들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에는 이 엄청난 이 차량들이 다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이 가려지고 좀 막혀진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또 안정성, 단순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간단한 교통 접촉 사고는 큰 어떤 인명 피해를 입진 않지만 하늘에서 지상에서 그 항공에서의 접촉 사고는 추락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적인 사항들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아까 우리 소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특정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과 관이 또 협력하고 여러 가지 그 각계 계층의 그 분야에서 서로 협력과 조력이 필요해야만 보완이 될 수 있고 실용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려스러운 말씀을 서두에 하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실용화가 되고 누가 특정 계층만이 실용화돼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인천 시민 누구나가 다 손쉽게 지금 우리가 버스를 탈 수 있듯이 그렇게 누구나 다 이용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여기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러한 시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기타 없이 말씀해 주시면 또 그걸 또 시의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함께 힘쓰는 시의회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토론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1m 나가면 누군가에게는 1m가 1m 물러나야 되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바로 이제 하늘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자주 그런 걸 느낍니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정비되고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만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심지어는 이런 것을 진작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당연히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될 것처럼 확실해진다면 모두 다 투자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단계고 그럴 때는 시정부의 어떤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집행이 되려고 하게 되면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좋은 아주 다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기술적으로 마지막 문제는 이제 기술적 문제인데 저도 이게 UAM을 하긴 하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 UAM을 통해서 교통 혼잡이 바로 풀릴 거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근미래에는 대신에 이제 UAM이 우리 생활에 도입되면 이전에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 또는 못 받았던 서비스의 질들이 대폭 향상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 앰뷸런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아직도 이렇게 뭐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터널이 뚫리더라. 시민들의 협조로 이런 것들이 뉴스거리거든요. 뉴스거리라고 하는 것은 일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앰뷸런스들이 모든 앰뷸런스들이 하늘로 다닌다. 그럼 그럴 때는 별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렇게 교통 때문에 지체되어서 생명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이제 도서 지역 특히 이제 우리 교통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 지역 같은 도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런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러면 사실은 어떤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수요가 생겨야 되는데 그 수요의 일차적으로 발생할 것은 공공 수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는 신규철 인천항공정책민관협력회의 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규철입니다. 네. 먼저 제 직함이 너무 좀 의리의리해가지고 무슨 놈 의장이냐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무슨 의장이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등한 의미로 저희가 민간 협력 기구거든요. 저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 민간 협력 기구에는 이제 우리 해양항만국의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저 시민단체들과 그 언론사 관계자들 몇 분이서 한 10년은 안 된 것 같고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시작한 것은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됐냐면은 지금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인천이 GM 자동차가 차지하는 그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천의 GRDP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고용된 그 간접적인 고용 인원만 해도 몇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GM 대우가 개별 회사이긴 합니다만 인천 지역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이제 GM이 저게 언제까지나 갈까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뭐 혹시 해보셨어요? 인천 경제를 이렇게 보면은 그 공항, 항만, GM 뭐 몇 가지 딱 보면 나옵니다. 서민 경제로는 뭐 수상훈 경제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산업 구조 고도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나 자동차가 저게 잘 간다는 보장도 없고 최근에 이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정규직들은 다 그 창원 쪽으로 갔고 비정규직들은 다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지금 배치가 될까 말까 지금 이제 그런 찰나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공장을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납품했던 1차 밴더, 2차 밴더 그 중소기업들은 다 어디로 갈 거며 다 부품을 납품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전기자동차로 바꿔버린다고 그러면 설사 운 좋게 전기자동차로 바꿔버린다고 그러면은 그 전에 납품했던 이 업체들이 전기자동차 부품을 개발을 하는데 또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갈 거며 지금도 그건 또 불확실하니까 그것에 뛰어들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것은 항공산업으로서의 어떤 산업 구조 고도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항공은 부품이라든가 이런 인증이 거의 뭐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 이런 데서 거의 다 그 부품 인증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국제공항이 있는데 저기 항공정비, 자동차 정비도 굉장히 크지만 항공정비는 부가가치가 더 큰데 매년 1조 이상씩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왜 우리는 우리 인천에 일자리를 만들지 못할까 이런 이제 항공 MRO에 대한 문제의식.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노력해 온 결과 두 가지를 이뤘는데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지역 균형 개발 발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다 사천에 카이가 있어요. 사천에 그냥 다 몰아줬어요. 야 군수든 민수든 다 여기서 해. 이렇게 했는데 대한항공은 자체 정비가 있지만 아시아나나 다른 항공사 특히 이제 국제 여객선들은 정비를 하려면 거기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가서 맡기려면 한참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무튼 노력한 결과 몇 년 내 노력 결과 카이 사천은 군수하고 그리고 LCC 소형 그 항공기 저가 항공기 있잖아요. 그쪽 맡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은 대형과 복합 이것을 맡아라.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그 지긋지긋한 균형 발전 논리를 벗어나서 실제 시장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한 몇 년 만에 국가 계획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사천에서는 계속 저희 인천에 발목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더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인천에 있는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 또 하나는 부산에는 그때 당시에 항공과가 있었어요. 공항도 없는데 그런데 인천에는 항공과가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뭐 항공과장님 발제하셨습니다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또 몇 년간 노력 끝에 항공과를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체계, 그다음에 특히 UAM 실증 분야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막 기체 분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술 분야. 그러나 UAM 실증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9년 뭐 이렇게 운동을 해왔는데 지금의 이런 현상이 전 좀 약간 좀 꿈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제목을 시민과 함께 UAM 실증도시 인천 만들기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도시 수용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시민 수용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발제자분들께서 원고에는 있었는데 만약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민 수용성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도시 수용성 측면에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천의 2040 인천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이 도시 기본 계획 이게 교통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도시 계획에 이게 미리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그 항공과에서 2040 인천 도시 기본 계획을 기반 시설 쪽의 교통 계획 그런 분야와 그다음에 경제 산업 분야의 항공 산업이란 두 가지 분야에다가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통 계획으로 보면 기본 방향으로서 유해인 활용 방안 모색 및 발굴로 크게 잡았고 계획 지표로 아까 이제 버티포트 얘기했잖아요. 인프라 버티포트 얘기했는데 UAM 터미널을 2025년에 1개소, 2030년에 2개소, 35년에 3개소, 40년에 4개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 목표치를 지표로 적시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또 실천 전략으로 보면 실천 전략에서도 인천형 도심 항공 교통 실증 특화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실증 체계도 구축하고 특화 도시도 만들겠다. 그리고 실증 노선으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실제로 이제 UAM이 날아가는 코스 개발이죠. 실증 노선. 그래서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아까 제일 먼저 이제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인 인천공항을 접근하는 그런 루트. 그래서 인천공항, 수도권, 기항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가는 그런 또 루트가 하나 있고 인천공항으로 오는 루트가 하나 있는 이런 루트들을 실증 노선으로 만든다. 그리고 또 인천 내부 안에서 뭐 인천공항에서 청라라든가 송도국제도시를 도는 그 내부 인천 내부 안에서의 그 내부 순환 노선을 만들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 분야에서도 보면은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인데 실증 노선은 2025년에 1개소, 2030년에 3개소 이런 식으로 늘려 나가겠다. 그 다음에 창업도 지금 현재 2020년도 현재 한 6건 정도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2025년도에는 16건, 26건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아까 그 교통 쪽에서 얘기하는 실증 특화 도시 개발 관련해서 그 영종 하늘도시 유보지가 지금 한 100만 평 정도 있는데 거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해서 뭐 R&D라든가 그 버티포트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마련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 수용성 측면에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큰 틀에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이니까 가장 상위 계획이에요. 그다음 그 밑에가 이제 도시 관리 계획이 있는데 아직 기본 계획은 있는데 도시 관리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시급히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틀 전인가 인천일보 한 일면에 나왔었는데 그 아까 인천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종 유보지 100만 평인데 거기에 인천공항공사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한 20만 평만 주면 거기에 물류 뭐 단지를 구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60만 평을 달라 지금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 계획과 관련돼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사실 개발권은 그 70%는 LH가 가지고 있고 30%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먼저 개발 계획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 그 밖에 연관 계획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이 충돌되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인천에서 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구도심과 신도심. 특히 이제 그 구도심과 신도심이라고 얘기하면 그 경제 자유 구역에 있는 뭐 송도라든가 영종이라든가 청라라든가 이런 지역과 뭐 중구, 동구, 뭐 미추홀 이런 구도심 간의 그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이 공약이 인천 내항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재물포 르네상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버티포트가
여러분 그 우리 집 앞에 전철역이 들어온다. 찬성 반대요? 찬성하시죠? 네. 버티포티가 들어온다. 찬성하실래요? 반대하실래요? 아직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학자들이나 시에서 봤을 때는 버티포트가 역세권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 우리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일부 검단 같은 경우 좀에는 야 우리도 넣어줘. 우리도 버티포트 지금 계획이 검단에는 없는데 우리도 넣어줘라고 최근에 시에다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유치하는 그런 지금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버티포트 역을 할 때는 그런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안전성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도심 재개발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우리 시민단체들에서는 뭐 재물포 르네상스 유정부 시장님의 그 안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하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더 비화되기 전에 그런 기준들을 빨리빨리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제 시민 수용성 측면인데 이건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지상에서 교통 트래픽이 생기는 걸 알았어. 근데 이걸 그대로 하늘로 올리면 하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야 뭐 지상에서 부딪히면 두 사람이 죽거나 그 노선에서만 죽지만 그 파편에 의해서 공중에서 충돌이 되면 그 파편에 의해서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이제 기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도 많고 그래서 그 실증 노선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용화하려면 우리 인천이 그걸 맡겠다는 거거든요. 실증 노선이라는 것은 야 너네 와서 여기서 다 실험 비행해봐. 여기서 실험 비행하면 오케이 합격. 그러면 너네 거기 가서 설 수 있어. 이런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여기 인천시가 실제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 모든 이것을 상용화를 하려고 하는 나라나 기업에서는 와서 다 시험 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주 공상과학영화가 아니에요. 인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시민 인식은 여전히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연구 단계니까 아직 대중 앞에 확 안 내놨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 안전성 문제라든가 시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상 풍력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어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못 하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니 버티포트가 아까 말 역세권이 아니라 그 안전시설이 안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반대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민 수용성 문제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에도 인천시 주도로 2022 UAM 컴팩스 행사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가봤어요. 파라다이스 가봤는데 주로 다 관계자들 중심으로 와 있어요. 거기에 시민들이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 대한민국 드론 및 UAM 박람회를 고척 돔구장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론하고 UAM을 합쳐가지고 시민들이 다 체험용으로 이런 좀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요즘은 생태 환경이 가장 대세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적이다. 수소 자동차 친환경이다. 그러나 아직도 UAM이 친환경적이냐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그 접근, 그 탄소 중립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도 좀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다녀보면 국제적인 그 협력은 굉장히 도시간에 활발한데 오히려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 도시 우리 국내에서는 도시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천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과 또 그 결과로 해서 지원을 받게 하려면 제 생각은 어떤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는 어떤 당위성에 기반해서
시급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인천시 안에서 거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민관의 어떤 협력도 서로 상호 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신기철 의장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UM의 관점, 만약 장밋빛이 아니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같이 누리는 입장, 또 그 전에 이게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냐 하는 문제 그런 관점에서 아까 부평의 GM 대우에 따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뭐 좋게 보자면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효과도 나올 수 있지만은 또 이게 또 일부 계층만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전부환 아스트로엑스 대표께서 물리혁신 수상 에어 모빌리티라는 제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스트로엑스 대표 전부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수상 에어 모빌리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토론의 주제가 UM이지만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대국민 수용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는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뭐 국민들 시민분들께서 먼저 경험하시고 보실 수 있도록 그걸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8년에 인천에서 창업을 한 원래 무인 항공기 고하중 중장거리 그 무인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고요. 그렇게 멀리 가고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비행체를 만들다 보니까 남들보다 먼저 사람이 타는 드론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에 서울시 테스트베드에 선정이 돼서 한강 강서공원에서 실제로 비행 실증을 했고요. 올해 5월달에 끝났습니다. 성공 판정을 받아서 그 서울시장님한테 확인서까지 받게 되었고 올해는 인천광역시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곧 있으면은 아라뱃길하고 그 송도에 있는 5809에서 비행 실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인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이렇게 실증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고향에 와서 하게 되니까 정말 감개무량하고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보자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페이지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71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수상 에어 모빌리티를 설계한다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한민국에는 삼면이 바다고 여러 가지 그 물과 관련된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강도 있고 수로도 있고 그리고 다도 상당히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죠. 우리 인천시만 해도 100개가 넘는 섬이 있고 그중에 유인도만 해도 40개가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수상 에어 모빌리티를 UM이 오기 전에 적용을 할 수 있겠다. 더 먼저 시민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뭔가 호응도 얻고 기체 개발뿐만 아니라 뭔가 믿음이 가야 탈 수 있잖아요. 2025년에 시험 서비스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첫 서비스가 나온 날 그 누가 과연 과감하게 탈 수 있을까? 이건 좀 고민을 해볼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거, 특히 수상 에어 모빌리티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의 개념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초기에는 뭐 육지든 수상이든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가능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검단의 버티포트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없어도 어디서든지 이착륙이 가능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상에서 3m에서 5m 정도로 저희는 운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못 날아가지고 저희가 3m에서 5m를 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가 필요하겠죠. 저희 같이 이제 작은 회사가 실증을 하다가 뭐 UAM은 300에서 600m를 날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물 위에서 3에서 6m를 날다 보니 사고가 나더라도 다시 뜨고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자꾸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아 저거 뭐 UAM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저 정도는 우리가 좀 익사이팅하게 뭐 탈 수 있겠다. 아니면은 조금 죽지는 않겠구나. 적어도 그런 호응은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3에서 6m 운용 궤도를 하고 점진적으로 고도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으로 저희는 이 수상 에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좀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아까 배터리 문제, 뭐 멀티콥터, 그러니까 윙레스 타입의 PAV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분 이상 비행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보신 뭐 그 작년에 이항이나 볼로콥터 같은 기체 보셔도 최대 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배터리 기술, 배터리 관리하는 기술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뭐 저희 회사는 이제 기체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다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건 점진적으로 뭐 2025년이든 30년이든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 아라뱃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총 연장 18km. 이게 상당히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좀 전에 3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분 안에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거리가 20km입니다. 그러면은 아라뱃길을 경인항 김포부터 경인항 인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계양역도 있고 그리고 검단역도 있고 거기에 셔틀처럼 마을버스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먼저 저희가 지금 서비스 실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제가 봤을 때 한 1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2년 정도 한 후에 어느 정도 기술도 고도화하고 그간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까 소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 회사는 20m 기준에서 이미 65dB 이하의 기체를 만들었습니다. 기체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용량을 키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톤을 싣고 나는 뭐 항공기가 비행체가 나온다. 그때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이미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게가 무거운 걸 들면 들수록 이 소음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 거는 한 300km까지는 가능하겠구나. 그 안에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실증을 해서 기술도 고도화 시키고 어느 정도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UAM 이전에 UAM과 관련된 법 이전에 무인 항공기로 먼저 아라뱃길에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현재는 UAM은 법적으로 인증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날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상용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 이전에 인천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조금 전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인천 안에 여러 가지 생태계가 구축이 돼가지고 제조하는 회사, 부품을 만드는 회사, 정비하는 회사, 교육하는 곳 여러 가지가 먼저 뿌려진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이 인천이 제일 먼저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누구든 다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관문, 그러니까 대한민국 관문은 인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인천에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크고.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사천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카이도 이렇게 보고 뭐 그쪽에 있는 부품 이런 공장들 보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천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천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어마어마한 그런 항공 그런 단지가 존재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거꾸로 새로운 단지를 뭐 조성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충분히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025년, 2026년 정도에는 진짜 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받고 어느 정도 안전한지도 받기 때문에 쉽게 탈 수가 있는 거죠. 타도 일단은 나는 죽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좀 더 좋은 플랫폼을 가겠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공공임무에도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가 돼야지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뭔가 경쟁력을 갖게 될 텐데 공공 쪽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국방이나 군용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지자체 정부에서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기겠죠. 그게 인천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꿈 같은 소리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게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타 시도에 뺏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뭔가 약간 조금 거리 두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뭐 지역주의는 아니지만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게 열려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뭐 좀 자유롭게 다니고는 있지만 이게 점점 심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인천 광역시 안에서는 조금 더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생겨서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2040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지금 국내 기준으로 한 13조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가 그동안 경험해 본 거로 봤을 때는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이건 1, 2년 안에 풀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안 풀리면 저희도 이제 힘들어지니까 저는 어느 정도 낙관론자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조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전 세계 한 400개의 기체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다들 더 멀리, 더 빨리, 더 오랫동안 비행하려고 하는 기체, 그리고 더 조용하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생각이 거기고 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양들이 되게 이제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SRX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육상에서 뜨는 벌티포트라고 하는 이착륙 시설에서 운용하는 것을 기반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차별성, 인천이 우리가 특히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과 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게 물이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해 보자는 점에 착안하셔가지고 차별성을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두 분의 발제 그리고 이제 네 분의 토론자들로부터 이제 각각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작하기 전에 약 한 1시간 50분 전이랑 지금 비교해서는 그래도 UM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고 또 지식도 좀 더 늘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청중들 중에서 오늘 발제나 토론하신 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하시면 편하게 마이크 가져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저는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전부한 대표님한테는 이게 지금 UAM을 가로막는 가장 그 반대 이론이 서울시에서 운행한 수상 택시가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운영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그 UAM 개발하는 데 가장 장애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서 그럼 그 반대 이론 같은 것들을 서울시에서도 얻으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의원님들한테 또 한 가지 질문은 사실상은 사천이나 이런 데가 이제 실증 도시면은 시험 비행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우리 신 대표님 지적하신 것대로 떨어지거나 뭐 이게 실패하는 것들이 다반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것 때문에 딴 데서 비행기를 날려오지 않고 여기서 조립해서 시험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조립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 부여되는 제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천에 실질적으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있어가지고 잘 운영되는 거 말고 그렇게 해서 옆에서 뭐 바다가 있고 하고서 추락이 자꾸 되고 저는 이게 국방 쪽에서 있어가지고 국방 쪽의 시험 시설들은 다 혐오 시설입니다. 막 쏘고 하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민간을 위해서 무인화 해가지고서 저렇게 와서 시험을 해가지고서 지금 전 대표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제작하고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딴 데서 날라서 못 오잖아요. 이 실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나 이런 거에서 국가보다 좀 더 앞서 나가가지고서 그런 법안에 대해서 자치 조례로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묻고 두 가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전무한 대표께서 답변해 주시고 첫 번째 간단하게 두 번째는 우리 신규철 회장님이나 그다음 이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서울 그 수상 택시 말씀하신 거죠. 그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잘 운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UM의 반대 이론이 서울시에 존재한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되게 보안 시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이 대부분인 게 그 서울 특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이제 테스트베드를 처음에 그 제안을 해가지고 선정되고 그들에게 이제 뭐 거의 3차까지 갔거든요. 이걸 진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비행 고도였습니다. 서울항공청하고도 저희가 그 협의한 부분이 고도 40m 이하면은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가 실증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뭐 저희 회사도 결국에는 뭐 당연히 UAM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결국에는 머리를 날아다닐 겁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이게 안전하게 날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지금 고층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 펜트하우스 집값은 무너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저희는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창문 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행기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날 텐데 바로 가깝죠. 지금 롯데월드 타워가 333m예요. 근데 300m에서 600m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초고층 아파트가 점점 많이 생길 텐데 이런 뭐 사회적 문제.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 도심에서 도심으로 물론 되게 좋은 말 그대로 도심항공 모빌리티지만 이거 이전에 수로를 활용해서 여러 회랑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뭐 공항까지 김포공항까지 아니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약간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인천에서 이런 뭐 이미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라뱃길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항구도 많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꼭 도심이 아니라 아까 AAM이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섬과 섬. 제가 예전에 인천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이제 시청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은 인천에는 많은 도서 지역이 있는데 사망하시는 분들께서 좀 계신데 그 안에서 가장 큰 게 진짜 안타깝게도 피가 모자라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문제도 뭐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거라도 해결이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럼 그게 더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 머리 위로 동네 위로 다니는 것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2025년, 30년 저는 이 숫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반드시 짚어갈 건 짚어간 다음에 그 다음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제 답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럼 이상욱 과장께서, 팀장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항공산업팀장 이상욱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발표하시고 급한 일로 이제 옮기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질의 답변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질문해 주신 게 시험하거나 실증하기 위한 시설들을 하는데 법제도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로 이해가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법제도 부분은 지금 국토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건의 법안이 지금 한 건의 일반법과 한 건의 특별법 형태로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시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정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간편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 있고 저희 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검토돼서 발표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발제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어서 지금 질문이나 뭐 이렇게 토론하시는 이용찬 의원님께서 하늘이 막히고 하늘에서 사고가 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제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의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게 도심항공교통이 교통수단이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행기냐 아니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냐라고 했을 때
비행기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심을 나르는 비행기일 수도 있고요.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비행기라고 정의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산업적인 특징이 뭐냐? 그럼 저희들이 볼 때 아까 항공과 자동차가 융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항공보다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항공기보다는. 근데 자동차보다는 고부가가치, 즉 비싼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다. 특히 인천에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교통체계 측면에서 보면 어떤 체계냐?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막 날아다니면 하늘에서 사고가 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게 개인 자동차 수준일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개인 교통수단은 아니고 대중교통 수단일 거다. 그것도 어떤 수단? 버스와 같은 노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호출형 택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새까맣게 날아다니는 그런 현상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국토부가 하는 실증 노선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국토부에서 거기에서 모빌리티 혁신 도시를 저희들이 UAM이 포함되어 있는 혁신 도시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 파트가 지금 이제 좀 이상욱 팀장님께서는 이제 인천시는 여러 가지 정책 또는 이제 정부 법을 통해서 이런 시험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은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산업이 아직까지는 산업이 뭐 가까운 미래 중근미래는 중근미래는 근미래는 아닙니다. 근미래에는 아직까지 사업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수용성, 시험 시설에 대한 수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본 거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나 제도는 또 시 정부는 충분히 추진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시민사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신규철 회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제일 큰 게 제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거나 진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할 때 두려움이라든가 그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 그러니까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한 인식 수준만큼 거기에 대한 수용성도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 뭐 쭉 해왔지만은 항공산업 이렇게 해왔지만 MRO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UAM 또 딱 들어가면 이 분야도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없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앞서가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시민 수용성을 놓고 얘기한다면 아마 실증 노선 한다 그러면 아마 다 반대할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논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찬성할 주민들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들어오는 지금 저희가 지원 교육도 예산을 교육도 시키고 뭐 양성 들어온 교육 해 주시는 분들 양성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굉장히 대중화됐죠. 맨 처음에는 좀 장난감처럼 생각했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 UAM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법을 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어떤 인식 개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시작할 때는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어느덧 2시간이 거의 뭐 모두 다 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도 뭐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좀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오늘 뭐 UAM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또 시의 정책 또 사실 시민 수용성은 아직까지는 기술 위주의 토론회가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다녀본 어떤 포럼보다도 다양하고 또 깊은 이야기들이 또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토론 세션을 마치고 다시 사회자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자로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그냥 대단히 제너러스한 그런 수준의 토론회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두 분의 발제도 훌륭했지만 토론자분들의 의견 개진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이런 거를 또 생각해야 되겠구나. 주민 수용성이란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안전에 대한 표준은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서 이 토론회를 앞으로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좀 자주 열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어떤 시청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런 좀 의제를 갖다가 좀 살려나가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어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어떤 그런 동기 욕구들을 자극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인천이 어떤 실증 도시나 UAM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 시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토론회에 가면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방청석에 오셨다가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 계신 오늘은 여기 끝까지 계시면서 조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연구원분들이 아마 좀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산업의 이해 당사자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좀 주축이 돼서 UAM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인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광고 드리면은요, 11월 9일인가요? 컨펙스가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이죠. 거기 9일부터 11일까지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KUAM 컨페스가 열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관심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인천시가 UAM 선도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